이번 학기 수업이 노사관계론인데요. 이 노사관계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죠. 다른 말로는 이 노동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지난 학기에 제 수업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노동관계에 대한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학기에 이 노동관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꼭 알아둬야 할 것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계는 먼저요, 이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뭐 지금은 이 노동관계는 법률관계다 라고만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 노동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 뭐 이 중요하겠죠. 노동관계는 계약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동관계는 또 계급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뭐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노동관계는 법률관계, 계약관계, 계급관계다. 뭐 이렇게만 좀 알아두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제 노동관계는 법률관계, 계약관계, 계급관계 뭐 요 정도만 그냥 그 간단한 저기로 이제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관계를 나누는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이제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는 이 한 사람의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이 노동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또 기본적인 법은 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인데 이 집단적 노동관계는 이 노동자 집단과 또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 집단 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줄여서 보통 이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이 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학기 끝날 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강의 계획서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단순한 노동관계가 아니라 이 노동관계에서의 어떠한 좀 뭐랄까 이제 특별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노동관계 속에서의 어떤 지식재산의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보다는 이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그 사람의 지적 활동에 그러니까 이제 두뇌 활동이죠. 그런 활동의 성과물, 그 성과물에 관한 권리 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다룰 때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에 있어서 직무 발명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에서는 또 업무상 저작물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영업비밀의 문제가 또 노동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이제 수업은요, 영업 비밀, 그 다음에 직무 발명, 그 다음에 업무 저작,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오미크론인가 뭐 그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확산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자, 이런 상태에서 수업을 참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학교 지침은 이 대면 수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출석을 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요. 네, 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유로 수업에 또 오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역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요구되는 것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유동성 있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8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초까지는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난 학기 말에 끝날 때쯤에 이 강의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깜빡하고 이 집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차 시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9시 40분에 끝나니까 보니까 이 역에 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시를 부르기는 했는데, 그래서 택시를 부르기는 했는데, 이게 택시가 뭐 금방금방 있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뭐 20분, 어떤 때는 뭐 30분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막차가 끊기기 전에, 네, 그 이제 역까지 가는 있죠. 뭐 버스라든가 셔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게 끊기기 전에 좀 일찍,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내는 게 어떨까, 이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8시 5분에 그래서 한 5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5분 일찍 시작해서 웬만하면 9시 25분쯤에는 이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일찍 끝내면 한 20분에 끝내고 늦어지더라도 30분에는 이렇게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뭔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일이 생기면, 뭐, 이제, 회사에 일이 많다거나, 그러면 일이 생긴다면, 이 수업에 참 오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한테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평가가 나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연락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시면 참 곤란합니다. 참 곤란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계속 이어서 그냥 몇 줄을 이어서 이렇게 결석을 하시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저랑 조용히 이제 상담을 좀 하셔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수업에 가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꼭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이요. 네,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좀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네, 나중에 제가 성적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평가할 건데요. 어쨌든 평가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좀 하긴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법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혹시 뭐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니까 이 좀 뭐랄까 어떤 그 골치 아픈 그런 법 이론들을 알기 위해서 또 이제 수업에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제가 또 수업도 주제 발표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간단한 과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시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픈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하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뭐 학기 말에 좀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과제나 어떤 시험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요. 과제 작성하는 것과 그러니까 시험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과제냐 시험이냐 뭐 이제 그냥 이름만 다른 거고 실제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하셔야 할 일들인데요. 먼저 이 카카오톡에 이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벌써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또는 이 수업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투표 그런 투표 같은 거 진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의안이라든가 또 수업 자료들 있죠. 강의안이나 수업 자료는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참 처음에 들어오려면 이게 참여 코드라고 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공지 메일 전체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예, 블랙보드에서 전체 메일로 요거 번호 그 참여 코드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참여 코드를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예, 제 대화명이 이렇게 로사민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지을 때 노동법, 사회법, 민법 그러니까 이거의 첫 글자를 따서 그러니까 노동법의 로, 사회법의 사, 민법의 민을 따서 지은 것인데 뭐 이걸 그러니까 모든 SNS에서도 다 그냥 통일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셀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셀카 사진을 보내라는 이유는요. 포탈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이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또 많이 낮아요.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 고등학교 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참 많죠. 그죠? 학부의 경우에는 그 입학할 때 사진이니까 입학할 때 사진이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많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받는 이유는요, 이게 시험 볼 때 특히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여권사진 찍은 거 이런 걸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면 지금 가장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찍은 사진 그런 걸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찍는 방법도 좀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낸 사진을 보관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조금씩 잘리거든요. 조금씩 잘리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셀카로 찍는데요. 셀카로 찍는데 이 얼굴하고 그 머리죠. 머리 전체하고 어깨 그리고 이제 가슴까지는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찍어 주셔야 해요. 지금 옆에 보면 여기 이제 찰리 브라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찰리 브라운 캐릭터에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저 정도로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저 포즈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신체에서 저 정도가 이렇게 사진에 포함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요. 정면 사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의 비율 있죠. 가로 세로 비율. 요거 비율은 4대 3.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3, 세로가 4겠죠. 아니면은 그 16대 9.5. 16대 9.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4대 3은 옛날에 많이 쓰던 비율이고요. 요즘 쓰는 게 또 16대 9.5 뭐 요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로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 출력한 사진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사진 뭐 출력한 그 뭐랄까 인화지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사진 그 비율로 그런 크기로, 그러니까 일반 사진 그런 크기로 찍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 마스크나 모자는 벗고 찍으셔야겠죠. 네, 마스크와 모자는 벗고 찍습니다. 그리고 뽀샵이나 이런 거 안 돼요. 뽀샵을 한다거나 또 앱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 학기에 이미 제출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미 제출했다면, 만약에 근데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확 바뀌었다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작년에 지난 학기 이미 보냈던 분들은 다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작년에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그 새 학기에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보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새 학기니까 한번 새로 다시 찍어서 보내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자, 네. 새로 보내주는 거. 네, 그게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셀카 사진을 보내야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꼭 보내셔야 합니다.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그런 상반신을 정면에서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첫 주에, 그러니까 1주차 출석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도 수업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 개인 인증번호,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번호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걸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제가 이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발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제출을 안 하면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문자로 받은 그런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고 그 로그인을 하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은
네, 요렇게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좀 학부생의 경우고요. 이제 기업 경영과 노동법 수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곳과 그 다음에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곳 이렇게 두 개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출석 과제를 제출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의 경우엔 간단하게 그냥 과제 제출하는 항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단톡방이라든가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페북이라든가 인스타도 있는데 뭐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정만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1주차에 할 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톡 채팅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과 노동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저기 노사관계론 수업 듣는 원우님들도 요 유튜브를 자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카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네, 문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문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수업 공지 메일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의 계획서 보시고 거기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셀카 사진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그 개인 인증 번호를 이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첫째 주에 출석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주 그러니까 1주차 출석 과제가 뭐냐? 네, 그거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인데요. 상담. 학생 상담이 있는데 이제 그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그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 계획서에는 수업 전후라든가 또는 뭐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둘이 이제 직접 얼굴 맞대고 상담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게 뭐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뭐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 전화했느냐? 제가 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전화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뭐 이제 꼭 상담할 일이 생겼다. 뭐 그때만 전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네. 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고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세요. 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메일을 받잖아요. 메일을 받으면 제가 답장을 써야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메일을 받고 답장을 보내려면은 그렇죠. 다시 컴퓨터 켜고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메일 확인해서 적고 이게 좀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일로 보내느니 차라리 그냥 전화로 여러분들도
그 글로 쓰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화를 할 때 새로 이번에 그러니까 통화를 할 때 주로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실 때 이게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다라고 하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비밀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이 얘기는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전화를 하시고요. 뭐 문자나 뭐 메신저, 카톡 이런 것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화를 안 받을 때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제쯤 통화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문자로 언제쯤 무슨 문제로 그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 모든 문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또 바쁠 때는 좀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좀 귀차니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봐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한테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통보하는 문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 하면 제가 그거 거의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 하면 되는 경우, 제가 확인만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인간이 아무 답변이 없다. 혹시 내 문자 씹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럴 때는 알았다는 얘기구나. 알았다. 는 내가 이제 알았다는 의사표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담에서요,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는 내용인데, 이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이 법률 문제에 대한 것으로 좀 한정을 하겠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것으로 딱 이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 있죠. 그거 외에. 어떤 수업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솔직히 그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냐면 그런 게 결국에 뭐 인생 문제라든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내용은 제가 어떻게 뭐 답변을 한다거나 조언을 해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 이제 다른 그런 훌륭한 분들 참 많잖아요.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교 전문적으로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저한테는 그냥 수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내용들 아까 말한 뭐 인생 문제나 진로 문제 이런 거 물론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그땐 제가 조언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군요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지 어떻게 해라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첫 주 수업 1주차에 해야 할 일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톡방에 가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 경영과 노동법 그 수강생들 있죠. 이 유튜브 구독 신청하는 거, 네, 세 번째는 셀카 사진을 보내는 거, 셀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는 거. 네 번째, 개인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번호 받고,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 주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거. 네, 이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인증번호 받아서 로그인을 한 후에 어떤 출석 과제 제출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까 그 온라인 수업 신청 옆에 출석 과제 있는데 그 출석 과제 제출을 선택을 하면 이 출석 과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간단한 인사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녕하세요든 뭐 어떤 그런 인사말들을 좀 적어 주시고요. 좀 뭐 개성 있게 적어 주면 좋겠죠. 어쨌든 참고로 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 과제들은 이게 공개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PDF 파일로 물론 이제 인적사항 앞에 이름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이런 건 모두 지우고 그 과제 내용만 과제 그 본문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 안에다가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자신이 누군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 간혹 보면 이 출석 과제에다가 질문까지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 단톡방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개인적인 문자나 또는 뭐 카톡 뭐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고요. 이 출석 과제 제출하는 곳에는 이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곳 있죠. 이런 곳에는 그 과제 내용만 적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과제 본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1주차 첫 출석 과제는 간단한 인사말을 적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그냥 인사말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인사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말고 좀 뭐랄까 좀 창의적인 문장으로 인사말을 적어주면 좋겠죠. 뭐 꼭 그렇다고 뭐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